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드림 퓨전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다행이네요. 일단 이 드림 퓨전은 텍스트 3D에서 좀 초반에 나온 논문인데, 이 드림 퓨전의 발전으로 이 뒤에 논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드림 퓨전에 사용된 여기서 로스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로스가 이 나머지 세 논문에도 사용되고 있어서 이 논문을 일단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텍스트 3D 태스크에서 순인데, 뭐 논문이 사실 많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드림 퓨전이 초반에 나와서 성능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냥 이런 자료도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드림 퓨전은 202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일단 컨트리뷰션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드림 퓨전은 사전 학습된 2D 이미지 텍스트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너프를 통해 3D 객체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SDS 기법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너프를 3D 생성에 최적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드림 퓨전은 그 3D를 만드는데 3D 데이터셋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의 목표는 3D 렌더러를 통해서 그 실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3D 렌더러가 생성하는 이미지는 그 디퓨전 모델에서 생성된 이미지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손실함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이 논문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디퓨전 트레이닝 로스를 사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 봤던 저 디퓨전 로스를 사용하려고 해서 저 세타는 그 너프의 파라미터고, 너프의 그 MLP 파라미터고, 이것을 최적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 이 로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현실적인 샘플을 생성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타임 스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 로스를 구하면은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니까 그레디언트를 논문에서 구해 봤는데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개로 나눠진 부분 중에서 저 유넷 자코비안이 계산 비용이 많이 들고 스몰 노이즈 레벨에서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저 유넷 자코비안을 제외하기로 합니다. 근데 제외를 해봤더니 꽤 좋은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로스 펑션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 펑션의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했다는 것이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샘플링 방식에서는 픽셀 공간에서 샘플을 업데이트 하는데, 이 각 단계에서 노이즈가 점차 제거되면서 마지막에는 깨끗한 이미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매번 그 확산 모델을 사용해서 역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SDS 방식은 파라미터 공간 내에서 샘플링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제약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또 트랜스퍼 러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바로 그 세타를 업데이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드림 퓨전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뉴럴 렌더링과 텍스트 3D 합성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뉴럴 렌더링 오버 3D 모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는 이 가운데 여기 마우스는 안 되나요? 이 가운데 이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너프를 무작위로 초기화하고 학습을 시작하고 그 파라미터화 및 렌더링을 진행한 후 조명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진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진 모델을 사용해서 재구성하고 주입된 노이즈를 예측하여 정확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이즈를 제거한 후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그냥 간략한 과정입니다. 여기는 조금씩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수도 코드라고 하고요. 저도 처음에 이 논문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처음에는 일단 MLP의 파라미터가 무작위로 초기화하고 학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렌더링된 이미지가 저기 렌더링이라 써있는 게 피콕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잘 학습된 디퓨전 모델인 저 이미진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기 프롬프트로 DSLR photo of a peacock on a surfboard라 써있는데 이걸 통과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피콕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예측한 노이즈가 피콕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입한 노이즈와 이 피콕과 이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차이가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MLP의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이게 점진적으로 피콕 모양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저 그라디언트가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근데 이게 저는 디퓨전을 그래서 뭔가 업데이트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퓨전은 업데이트 되지 않고 그 너프의 MLP 파라미터만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켰다라기보다는 그냥 디퓨전을 사용해서 3D 너프처럼 여러 방향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3D 모형을 봤을 때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괜찮은 사진이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과 원래 너프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원래 너프는 아웃풋으로 저 컬러와 덴시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드림 퓨전은 아웃풋으로 알베도와 덴시티가 나오고 라이트 소스라는 새로운 것을 넣고 덴시티에서 노멀 벡터를 구한 후에 이 알베도, 노멀 벡터, 라이트 소스를 합쳐서 컬러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인데 전통적인 너프와 다르게 드림 퓨전은 그 MLP를 사용해서 밀도와 알베도를 파라미터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멀 벡터를 계산해서 이것들을 다 혼합을 해서 컬러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 후 볼륨 렌더링을 거치는데 이 볼륨 렌더링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막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너프와 비슷하게 볼륨 렌더링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투 3D 신테시스 부분인데요. 일단 각 이터레이션마다 카메라 위치가 무작위로 샘플링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3개가 무작위로 샘플링 되고요. 그리고 초점 거리와 조명 위치도 무작위로 샘플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메라 위치를 사용해서 일관된 3D 장면을 생성하도록 하였고 또 다양한 카메라 거리 범위는 학습된 장면의 해상도를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샘플링한 카메라 포즈, 라이트 포즈를 사용해서 그 64x64 레솔루션으로 쉐이드된 너프를 렌더링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쉐이딩 없이 알베도로 렌더링, 쉐이딩 하여 렌더링, 알베도를 화이트로 바꿔서 쉐이딩 하여 렌더링,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렌더링 방법을 랜덤하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매진 모델을 사용할 때 그 프롬프트를 넣기 위해서 그 카메라가 60도 이상이면 오버헤드 뷰, 60도 이하이면은 그 방위각에 따라서 프론트 뷰, 사이드 뷰, 백 뷰라는 프롬프트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좀 학습이 잘 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프로 생성된 이미지, 그 다음 타임스텝 T, 텍스트 인베딩 Y가 주어지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이매진 디퓨전 모델의 노이즈로 샘플링하고 SDS 로스를 계산하여 너프의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논문에서 설명한 거는 우측에서 본 그림이고 그에 맞는 그런 피콕이 생길 테고 그런 프롬프트를 뭐 프론트 뷰에서 넣으면은 이런 모양이 생성될 거고 그다음 뭐 위에서 본 프롬프트를 넣어줬다 하면은 이런 디퓨전 모델을 거치면은 여기서 이런 게 생성되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업데이트 해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설명드리면은 일단 TPU V4를 4개의 칩을 사용하였고 15,000번 이터레이션을 하는데 1.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는 그 보통 3D 리컨스트럭션의 경우에는 챔퍼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을 사용하고 합성 뷰 분야에서는 PSNR을 매트릭으로 사용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3D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매트릭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립 R 프리시전으로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매트릭은 렌더링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클립이 오답 텍스트를 포함한 텍스트 중에 적절한 이미지를 고르는 정확도를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드림 퓨전의 결과가 꽤 좋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한계점도 존재하는데요. 일단 로스 펑션이 완벽하지 않고 이 로스 펑션은 과도하게 만들어지거나 과도하게 또 부드러운 결과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 부족의 한계점이 있는데 다양한 랜덤 시드에 대해서 생성된 결과들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인 디테일의 부족도 한계점 중 하나입니다. 일단 64x64 레솔루션의 이매진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생성된 3D 모델은 뭔가 그 세밀한 디테일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 높은 해상도의 모델이나 더 큰 너프를 사용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느리기 때문에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